안녕하십니까. 현대초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에 이어 여당인 민주당도요,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 계획에 따라서요, 수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상승한 3186,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1026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는 혼저죠. 일본 증시가 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대만 증시는 1.1% 상승 마감하면서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에 다다르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0.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과 반대죠. 전일에는 일본 증시만 상승을 했는데 혼자 하락하고, 어제 약세를 보였던 대만과 중국 증시는 상승했다죠. 행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은 뭐 큰 특징이 없어요. 그냥 50전이 상승한 1117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현황에서는 오늘 두 가지, 그죠? 일단은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지금 3일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또 여기에 코스닥 쪽에서는요, 연기금의 순매수의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 거래소 시장은 또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중소형 개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이 약세고 중소형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금일요,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자, 이틀 전에 1조원 매도를 한 이후에 어제도 한 1,000억 초반대 매수했고, 오늘도 순매수해주는 이런 모습. 뭐 수급적으로는 선물 쪽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을 유심히 봤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상당히 낮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낮게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한 3.3% 오전에 약세를 보였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 0.4% 하락했죠. 삼성전자도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강보합 0.4%죠.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장중에 약했다가 막판에 낙폭을 회복하던지 플러스로 반전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2.3% 정도 하락했고요. 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인 마이크론이 5%, 인텔이 1%죠. 이러한 반도체 주요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국내에도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선방을 하고, 또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가 돌파하는 종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우리가 강조해 드렸던 부품주에서, 장비주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 이러한 부분 봤을 때 반도체는요,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지금 현재는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요, 좀 주가가 주춤하고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은 강세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하락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5%까지 떨어졌다 그러죠. 한때 1.75까지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성장주 반대로 생각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들이 주춤했지만 이제 다시 하향 안정 추세다. 그러면은 우리 말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타이밍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맨 뒤에 보면요, 회원가입 문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타이밍을 잘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오늘 정부 여당에서요, 반도체 지원위원회가 출범이 됐죠. 내용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회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 계획으로 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전했죠.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요.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이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8월까지, 그렇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얘기고요. 지난번에는 정부에서도 집중 지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구개발 투자의 최고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인허가 절차 개선, 재정,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업계 건의사항은 최우선으로 해소해서 반도체, 지금 글로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 글로벌 패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나타나면서 지금 경쟁이 심한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요, 설비 투자와 소모품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요, 이 반도체 장비 소모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나는 그런 종목군들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요, 상반기에는 전공정 장비와 반도체 소모품 업체의 실적 및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고, 이후에는, 그렇죠? 후공정 장비까지 성장 모멘텀이 한다서 주가가 하반기에는 후공정 장비까지 올라간다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한번 장비들 한 20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데, 아마 좀 순서만 틀리죠. 순환적으로 다 신고가들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렇죠?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반도체 종목군들,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군들 뒷부분에서 한번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작년 기준으로요, 국내 금액으로 한 516조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국내 지금 1, 2가 다 갖고 있죠. 국내 업체가. 그것이 메모리 반도체는 125조, 26.7%. 대신 시스템 반도체는 343조로 한 73%, 한 4분의 3, 한 4분의 1, 그렇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러면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다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후공정이라든지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후공정 업체들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어. 반도체들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좋아지길래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까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요 종목 뭐 개조로 언급해드렸던 장비주, 그렇죠? 오늘은 한미 반도체가 또 한번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고, 뭐 유진이라든지 PSK, 뭐 유니셈, 그렇죠? 고점 돌파가 좀 쉬어가는 모습. 테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조만간에 또 고점,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닐 거예요. 테스가요. 하지만 연중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인데, 테스 여기 보면요, 테스 부분 있죠. 자, 실적 부분 보면요, 테스 같은 경우가 2017년도가 이게 아마 역사적인 신고가 찍을 때 영업이익이 633억. 올해 전망치죠. 뭐 이게 전망치니까는 이것이 뭐 꼭 맞다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317억, 19년은 117억, 그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633년 고점을 찍고 18년
19년 그죠? 나빠졌다가 작년서부터 다시 좋아지면서 올해 한 690억, 내년에는 한 800억 보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2017년의 연중 고점 사상 최고가는요. 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에 그렇죠?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나. 실적 부분만 벗어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테스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지금 뭐 유진 테크도 보십시오. 실적 부분이 그렇죠? 작년에 223억인데 올해 895억. 최근 이게 2016년서부터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 내년에는 1,500억대, 2024년은 2,300억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비 중에서 가장 강조를 해드렸던 PSK도 봐도요. 19년도에 169억, 작년에 316억, 올해 592억, 내년에 803억. 그렇죠? 아주 큰 폭의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 주기 때문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가 나오는 거네요.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장비주들 그리고 EUV 그죠? 이 극자외선 관련주 FST 가장 먼저 아마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능한 게 이제 SNS대 펠리클 쪽이죠. 동진 세미캠 이거는 좀 시간이 한 2, 3년 정도 좀 지금 인제서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터가 이제 개발됐으니까는 아마 EUV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EUV 관련 종목들 있다. 이 세 종목 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 국산화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 확대 시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PSK, 장비주죠. 자, 근데 ENF 테크놀로지는 이 실적 전망치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빠질 걸로 나오죠. 이제 지금 이 실적 전망치는요, 미래에셋 증권 그 자료를 참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후공족 쪽에서는 네페스. 자, 네페스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추정치는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증권사마다 봤는데 최근 두 개의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시켰죠. 그래서 상반기는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우리가 네페스보다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 하나마이크론 역사적인 신고가 또 한번 돌파되고 자 그러면 많이 간 종목보다 이제는 테스나 쪽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테스나는 이제 패키징 쪽은 아니고요. 테스트 쪽이에요. 테스나 한번 보고 부품주들도 오늘은요 원익 QNC 많이 강조해 드린 종목이죠. 원익 QNC 또 한번 역사적인 돌파. 월덱스도 그렇고 하나모터리얼도 그렇죠. 다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 중에 이제 원익 QNC가 또 한번 치고 가는 모습. 뒷부분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타에서 뭐 테크이라든지 LOT 백금도 최근에 이제 이 진공 펌프 쪽인데 실적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아져. 실리콘 웍스, 뭐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뭐 K텍죠. 이러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이 종목을 그냥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끌고 가셔도 되지만은 이 중소형 종목들은 그냥 한번 매듭 주고 다시 또 들어가는 타이밍 싸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한번 실적들 계속적으로 한번 보죠. 자, 한미 반도체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했죠. 장비주에서요. 자, 2020년도에 606억, 2019년도에 137억. 그러니까 작년에 660억 나오면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올해는 900억대 보고 그렇죠? 올해도 상당히 급증한다 보시고 그리고 유니셈, 그렇죠? 유니셈도 강조 많이 해드렸어요. 자, 유니셈 작년에 영업이익이 322억인데 올해 441억, 내년에 540억. 612억. 올해 대부분들이 실적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죠. 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 못했어요. 연중 고점 돌파하지 못했지만요. 자, 이오테크닉스도 19년에 71억, 작년에 385억인데 17년도에 600억.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근데 올해 이 2017년도 고점 돌파가 기대가 된다. 근데 주가가 2015년도가 최고가 수준인데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이거 자료가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이 올해가 729억, 내년에 984억, 그리고 2023년에 1100억인데 요 부분 한번 제가 체크를 지금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한 뭐 700억대라면 올해 수준이면은 이 종목도 역사적인 고점, 그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원익 QNC 보면요, 실적 보면은 작년에 412억, 올해 739억. 원익 QNC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983억, 그리고 2024년에 1000억대, 그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또 부품주인 월덱스, 2019년도에 200, 그러니까 37억 114, 220, 234, 19년에 좀 주춤했다가 작년에 358억,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463억, 내년 전망치는 600억죠. 상당히 실적 좋아요.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 부품주 세 종목은 그죠? 다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에요. 작년에 531억인데 올해는 700억, 내년에는 800억. 물론 이제 이게 전망치니까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하는데 추세적으로 작년보다 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좋다. 자, 요거는요, 넷패스 패키징 쪽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종목인데, 자, 넷패스 작년에 36억 적자인데 536억. 그죠? 저것도 한 600억 이상 봤었는데 좀 실적이 조금 상반기에 좀 부진할 걸로 본다. 하지만 내년에 내후년 상당히 좋아지죠. 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던 하나마이크론 올해 930, 작년에 510억인데 올해 전망치 상당히 높죠. LB세밀콘 428억에서 614억, 그죠?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엔 880억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FST, 그죠? 이 작년에 248억, 올해 322억. 이거는 이제 펠리클 EUV가 시제품이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라든지 내년 초에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이 EUV 펠리클은 상당히 가격이 높다 그랬어요. 실적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 부분.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시제품이 나오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오늘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테스나인데요. 자, 테스나가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주가가 이제 절반 내려갔죠. 자, 우리가 이제 작년 여름에 테스나에 재미 많이 봤어요. 자, 요 종목 보면 작년에 300억, 실적이 적자, 16년 적자, 99억, 187억, 242억, 306억, 올해는 537억. 매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죠? 테스나. 한번 타이밍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장비 중에서는 테스, 그리고 테스나 쪽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테스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죠. 테스나는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되는 웨이퍼 테스트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주 제품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무선 주파수 칩 등 이 시스템 온칩 하고요.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 마이크론 컨트롤 유닛, 그리고 스마트 카드용 직접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웨이퍼 단계와 패키징 단계로 나눠 정상 여부를 검사하는 업체가 바로 이 테스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미지 센서가 CIS 경우 스마트폰, 오토모티브 산업 확대와 맞물리면서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면요, 이 올해 7월서부터 10월까지 새 이미지 센서 검사용 장비를 취득을 하는데 비용이 324억짜리 고가 장비를 드린다는 내용이죠. 자, 작년에 이 테스나의 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306억이었으니까요. 320kg.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번 금액 이상으로 장비 구입한 데 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작년에 11월에는 이제 이 CIS 공장 증설을 이미 마쳤어요. 이 부분 이미지 센서 부분이요. 앞으로 이제 이게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테스나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향후에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공장,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이 신산업 분야에서요, 이미지 센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점쳐짐에 따라서요, 당분간 테슬라의 테스트 일감도 지속적으로 함께 급증할 거다 해서 테슬라가 여러 이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이미지 센서 쪽에 투자를 가감하게 하면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이 부분 실적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계속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그렇죠? 성장세가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일봉 모습인데요. 예, 지난 4월 19일 날 거래량이 110만 주가 터져주면서요, 8% 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그동안에 저항선으로 느꼈던, 이게 아마 61선일 거예요. 예, 61선을 돌파하는, 그죠? 지난 3월 중순경에도 60을 가지고, 요번에 4월 초순에도 이 61선의 저항을 맞고 빠졌는데, 그죠? 요번에 돌파를 해주는 강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지금 이제 21선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지금 나올 조정 잘 받았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대 대량 거래 속에 장대 양봉에 나왔을 때 과연 누가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지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4월 19일 날 개인이 26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24만 주 사고요. 기간이 13,000주. 그죠? 그리고 주가는 나흘 연속 조정받고 특히 오늘은 이 밑에서 끌어올리는 시초가가 낮게 출발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주가가 조정받는 동안에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 어제 한 7만 5천 주에 그쳤고 나머지 오늘도 거의 18,000주 가까이 매도했다죠. 그리고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3일 동안에 해봤자 얼마입니까? 24만 주 사고 한 7만 주 팔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소폭 순매수하고 기간은 꾸준하게. 자, 이제 오늘로서 나흘 조정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오늘 저점 수준이 지난 이 정고점 수준에 맞닿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또 이 4월 20날 저점 51,300원 오늘 저점 51,500원 깨지 않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또 거래량도 금일 16만 4천 주 거래가 줄어들죠. 차익 욕구가 나올 만도 한데 그렇죠? 오히려 거래 감소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 감소한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또 오늘 또 시장이 아침서부터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도 거래가 감소했다. 즉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줄어서 감소한 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냐면 이제는 매수세들이 좀 자신감 있게 뭐 월요일서부터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주소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아마 큰 폭의 좀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 그렇죠? 저는 한번 타이밍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부품주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원익 QNC 지난달 3월 중순경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때만 해도 2만원 내외였는데 지금 29,000원. 뭐 거의 50% 정도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여 만에 큰 폭의 상승. 아마 제 방송 과거 최근 한 달 동안까만 이렇게 쭉 봐보시면 반도체 종목의 원익 QNC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상태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덜 올라간 지금요 우리가 셌던 종목들 빼고 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안 올라간 종목들도 다 지금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이제 덜 올라간 종목 테슬라 그리고 LOT 베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번 볼까요? LOT 베컴도 아직 연중 고점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이죠. 근데 모습 아까 말씀드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번 LOT 베컴 이게 이제 미래세 증권인데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올해 359억. 물론
뭐 이 수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실적은 좋아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스도 그렇죠. 테스도 안정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나. 그 중에 좀 타이밍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종목은 저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타이밍적으로는 좀 테스나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FST라든지 바닥권에서 있는 조금 가격적인, 새롭게 진입하려면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적어야 되니까는, 그죠? 그래서 테스나 FST 요랑, 그리고 또 LOT 베쿰 정도,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지금 타이밍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이죠. 제가 아마 제 방송 뭐 작년 1년 전 작년 1월서부터 뭐 이렇게 꾸준하게 좀 들었던 보신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피해야 되고, 그죠? 그런 타이밍적인 거. 아마 종목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나온 종목군들. 그렇지만은 그 진입하고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타이밍. 그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이러한 반도체 전지, 2차 전지, 관심 있는데 그런 부분들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번호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월요일 오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